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에 아이는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개인적인 성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 맞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무리 없게 갈 수 있었죠. 연애할 때도 데이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둘 다 같은 금액을 매달 통장에 모아놓고 그 안에서 사용하며 데이트를 했어요. 결혼할 때도 그런 성향이 이어졌고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싫어서 남편과 제가 5천씩 모아서 1억 만들고 그 돈으로 전세 껴서 집도 얻고 혼수까지 다 맞추고 결혼했습니다. 맞벌이를 계속했기 때문에 생활비로 남편과 제가 200만 원씩 통장에 모아서 그 돈으로 대출금 갚고 한 달 생활하고 남은 돈은 부부 공동 비상금으로 모아뒀어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집도 각자 챙기고 효도는 스스로 하는 걸로요. 어른들은 저희처럼 정확하게 반반 나누는 결혼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쓸데없이 싸울 일도 없고 감정 소비도 줄어들어요. 서로 배우자 간에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둘 사이가 안 맞는구나 싶으면 나중에 갈라서기도 쉽다는 장점이에요. 아이가 생기면 뭔가 달라지겠지만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 가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몇 주 남겨두고 저희 친정엄마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전부터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가 되었더라고요. 결혼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뤄야 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결혼식은 예정대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식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도 제 결혼식까지는 치르시고 일주일 뒤에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여행은 못 갔어요. 제게는 신혼여행보다 엄마의 수술이 더 중요했고 회사의 신혼여행으로 일주일 휴가 낸 걸로 엄마 병간호를 해야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점은 남편에게는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엄마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어쩔 수 없었죠. 엄마의 수술 이후로도 저는 여유 있을 때마다 병원과 집으로 가며 엄마의 병간호를 열심히 했어요. 큰오빠와 결혼한 새언니 그리고 친언니와 셋이서 번갈아 가며 엄마 관호를 했습니다. 각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을 나눠 돌아가며 엄마를 보살폈고 그 과정에서 우리끼리 싸우거나 감정 상하는 일은 다행히도 없었네요. 다만 수술 후에도 엄마의 건강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오빠네 부부가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와 언니는 그 뒤로부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빠네 집을 방문해서 새언니 살림도 도와주고 엄마 곁에 있어 주었죠. 새언니한테 정말 고마운 게 친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정말 극진하게 모셨어요. 저희가 집에 와 있을 때도 뭐 도와줄 거 없다고 그냥 쉬라고 하고 새언니가 음식이며 이것저것을 다 챙겨주더라고요. 새언니가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안 계셔서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좋아해주고 딸인 저보다 더 엄마에게 헌신해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극진하게 모셨지만 엄마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죄송하고 슬픈 마음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각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고 계신 아파트는 오빠가 받았어요. 그때 시가로 4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고 우리 언니는 시집갈 때 엄마가 1억을 도와준 것이 있는데 그걸로 퉁치기로 했고 저는 시집갈 때 엄마 도움을 안 받았었기 때문에 엄마가 가진 현금 8천만 원을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형제자매 모두 엄마 결정에 다 동의했고 가장 고생하고 엄마 모시고 살면서 힘들었을 오빠네 부부가 엄마 아파트 갖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세상에 누가 말기 암에 아픈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살겠습니까? 언니랑 저랑 아무런 불만 없이 좋은 마음으로 엄마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던 남편은 재산 분할에 아쉬워하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 한꺼번에 독식하셨으면 언니는 뭐 우리한테 5천만 원 정도는 더 나눠줘야 공정한 거 아니냐면서 결혼할 때 장모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않았냐고 말하길래 너가 우리 엄마 아플 때 한 게 뭐가 있냐고 싸웠어요. 남편과는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 다운 신혼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남편과 신혼집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부부끼리 데이트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신혼 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엄마 집이나 오빠 집에서 간병을 하며 보냈었고 나머지 날은 집에 오더라도 밀린 집안일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남편을 봐줄 상황이 아니었죠. 당연히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정말로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느낀 점은 간병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을 처음에 딱 정해놓은 대로 해놓고는 손대지 않더라고요. 그 주에 제가 설거지 당번이면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릇을 다 사용해서 더 이상 쓸 그릇이 없으면 배달을 시켜 먹는 한이 있어도 제가 해야 하는 집안일은 손대지 않더라고요. 빨래건 청소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원래 반반씩 순번 정해서 하기로 한 상황이라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서운한 점은 우리 엄마 그렇게 아플 때도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말 한 번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2달에 한 번 정도는 엄마를 보러 왔었지만 올 때 죽 한 번 사온 적 없었고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 때려주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내 엄마고 남편이 엄마를 얼마나 봤다고 제가 그런 걸 바라나 싶어서 꾹꾹 참았는데 똑같은 처지의 새언니가 그렇게 엄마한테 잘하는 걸 보고 있으면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니까 오빠네 부부에게 준 아파트가 그렇게 아까웠나 봐요. 어차피 유산으로 내가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은 넣어줄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 했더니 그 뒤로 아파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남편은 8천이나 꽁돈 생겼으니 저보고 크게 한턱 쏘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충격 먹어서 엄마 돌아가신 게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닌데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나중에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우리 그 돈 받아서 유럽 여행 가자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빨리 여행 계획 짜자고 말하면서 엉엉 울었더니 남편이 아차 싶었던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이 짧고 말실수했다고 싹싹 빌며 사과하는데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돈 때문에 밑바닥 드러나 보이는 게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이혼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냥 의무로 산다는 느낌으로 보냈죠. 어차피 결혼 전부터 아이가 같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고 결혼했지만 실수로라도 우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뒤로는 더 피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미우니까 시댁도 당연히 미워지더라고요. 기념일, 명절, 공휴일에 다 약속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저는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해버렸죠. 괜히 이제 와서 시댁 식구들에게 점수 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남편이 맥주 한 잔 같이 하자고 해서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시어머니가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나면서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고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 엄마 병 간호를 저보고 해달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미루형이 하나 있는데 미운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전에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뒤로 쭉 혼자 살아요. 그래서 집안에 여자도 없고 병수 밟을 사람이 저밖에 없다네요. 시아버지가 도와주실 거라고 저랑 시아버지랑 둘이서 번갈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면서 병 간호하는 게 힘들면 생활비는 자기가 다 낼 테니까 그만두고 병 간호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너가 왜 직접 안 하고 나보고 해달라고 해? 아들은 병 간호하면 안 돼?
내가 너보다 돈을 못 버니 능력이 없니? 내가 왜 일을 그만두고 너네 엄마 병 간호를 해야 하는데? 남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막 쏟아내 버렸어요. 제가 친정엄마 병 간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너도 일하면서 간호하던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간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생활비 200만 원 주는 거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괜히 시어머니 병수발 들게 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할 줄 몰라서 못한답니다. 누구는 병수발하는 자격증이라도 따서 한 줄 알겠어요. 정할 사람 없으면 아주버님이랑 너랑 돈 반반 내고 간병인을 쓰라고 했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엄마를 어떻게 맡기냐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너가 우리 엄마한테 한 걸 생각해 보라고. 새 언니는 그렇게 엄마한테 급진하게 하는데 너는 장모님 아플 때 죽 한 번 사다 준 적 있냐고. 차라리 내가 시어머니 병 간호를 할 바야 우리 새 언니 아프다고 하면 내가 직접 간호해 줄 거라고 말했더니 저보고 못되쳐 먹은 년이라고 상욕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남편한테 상욕 듣고 머리가 멍해져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하고 너네 집 들어가서 살면서 직접 병수발 들고 살아라고 했죠. 남편이 이혼 이야기 듣고 그제서야 정신 차렸는지 간병 안 해도 된다고 자기가 형이랑 간병인을 쓰던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예전부터 남편에게 서운하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했던 일들이 다 생각나서 뻔뻔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경 안 쓰고 산다 해도 시어머니 아픈데 한 번도 안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간병을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지만 안 하자니 신경 쓰일 게 뻔하잖아요. 남편과 정말 안 맞는데 이쯤에서 이혼하고 각자 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어떻게 시어머니 아프다고 이혼하고 도망갈 생각하냐고 저보고 제정신 아니랍니다. 친정엄마 아플 때 남편이 새언니 하는 거 반에 반만 했어도 제가 아픈 시어머니를 모른 척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반 결혼한 거 다 좋은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안 하면서 왜 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참고 살아봐야 남편이 앞으로 저를 더 원망할 것 같아서 그냥 서로 감정 더 나빠지기 전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복잡하게 나눠야 할 재산도 없으니 지금 그만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남편은 당장 이혼할 수 없다고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 보자면서 지금은 짐 싸들고 시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금 생각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 이혼하고 혼자 살 겁니다. 반반 결혼하면 간섭하지 않고 부딪히는 일 없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기적인 남편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살면서 각자 가족 챙기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